오늘은 개념 원리 52페이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미분도 추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뭐냐면 연속함수였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함수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도 연속이고, 연속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정의할 수 있죠. 뭐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이해되니? 아니면 어떤 점에서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연속하는 조건에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알겠죠? 함수 fx와 함수 gx가 모두 연속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연속일 때만 가정하고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때 이 두 함수를 더한 함수가 연속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너 연속이고 너 연속이면 더했을 때 이 함수가 연속이야? 더한 함수가 연속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연속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속이란 뜻이 뭐죠? 자, x가 a일 때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죠? 극한값과 실제값이 똑같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값도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연속이니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값 두 개 더한 값은 당연히 알파, 만약에 극한값을 알파, 극한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수렴하겠죠. 극한값이. 우리 앞에 극한값 성질 배웠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실제 값도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값도 알파하고 베타의 합으로 존재하니까 너 두 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더한 것도 연속일 거다 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뺐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연속이겠죠. 극한값이 뺀 걸로 그대로 존재하고 실제 값도 그 차이로 그대로 존재할 거니까 극한값하고 실제값이 같냐 틀리냐만 따지면 돼요. 이거 상상이 돼? 그럼 넘어갈게. 그럼 만약에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함수 두 개를 곱한 함수, fx하고 gx를 곱한 함수, 얘네 둘이 곱했을 때 그 함수도 연속일까? 당연히 연속이겠지. 선생님이 있잖아요. 연속을 따질 때는 극한값과 실제값이 같냐 틀리냐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극한값의 성질에서 배웠잖아. 너 극한값 있고 너 극한값 있어.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곱했을 때 극한값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값도 극한값하고 똑같잖아요.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실제값도 마찬가지로 곱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라는 게 쉽게 확연히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별게 없어. 알았지? 그럼 나눌 때는 어떻게 될 거야? 나눌 때. 우리 앞에서 똑같아. 나누어진 함수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수꼴로 표현될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분모가 0이면 값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gx분의 fx도 연속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왜? gx가 0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 gx의 값이 0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럴 때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값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일 리가 없겠죠.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그래서 반드시 얘가 몇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 x는 a에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연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값이 존재하니까. 극한값도 존재하고 실제값도 그 극한값과 같은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하다. 다시 얘기할게. 연속성을 판단하라 그러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극한값과 실제값이 일치하는지만 보는 거야. 선생님 이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막 특별하게 복잡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서도 동일하게
너 연속함수 두 개 더하면 연속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극한값하고 실제값이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방법으로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극한값과 실제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별거 아니지 성질이. 아, 그치? 그래,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박스들이 조금 중요한 정리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정리들이에요. 왜냐면 실전에서 많이 이용되는 정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런 정리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공식을 다 알아. 정리가 공식이야. 공식을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그 공식을 이용할 수 없다면 내가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냥 그 공식은 문자밖에 안 되겠지. 그렇잖아.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문자로 뭔가를 외운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그거를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리가 뭐뭐 나오는지 봐야 돼요. 자,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고 사이값 정리가 나오죠. 이해돼요, 안 돼요? 물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롤의 정리라든가 평균값 정리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을 배운 상태에서 나올 거야. 근데 일단은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된다. 연속하는 함수의 성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뭐냐? 닫힌 구간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닫혀있다, 구간이 닫혀있다 그러면 뭐죠? 이상, 이하라는 거죠. 닫혀있는 구간에서 그쵸? 함수 fx가 연속일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 이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야. 이 함수 fx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한다면 이라는 걸 전제로 따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함수 fx의 a, fa 값을 정해볼게요. 이해되죠? x가 a일 때 y 값 한번 정해볼게요. 그 다음에 x가 b일 때 y 값 한번 정해볼게요. 이해될까요? 자, 좌표 평면 상에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이건 임의로.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점을 a, fa로 생각하자. 닫힌 구간이라 했으니까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이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너 b, fb라고 하자. 그러면 이 함수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연속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프가 연속하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속이. 선생님, 진짜 연속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 fa라는 점하고 b, fb라는 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 그래프처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알았죠? 물론 이게 직선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건 너무 단순하니까 좀 뭔가 함수 그래프처럼 연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했다 이 정도로만 따져볼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격 파탄자는 어떻게 하겠어?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쵸? 좀 단순하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했다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선생님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다 예를 든 거야. 연속한 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보자. 닫힌 구간에서 이 fx가 연속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 사이 a하고 b 사이에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죠. 아니 이거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도 너무 그러니까 좀 많이 내려왔어. 이거 많이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 최대는 여기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최대값은 가장 큰 값, y 중에 가장 큰 거니까. 최소값은 y 중에 가장 작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 존재한다는 거 알죠. 자,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면 어쨌든 이 사이에서, 이 구간 사이에서 최대가 되는 값과 최소가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보세요. 다르게 그려봐도 마찬가지야. 이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번 박스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 뭘 확인하는 거죠? 이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구간이야? 여기 연속해? 그러면 최대, 최소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면 최대값도 찾을 수 있고 최소값도 찾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닫힌 구간이야. 연속한 함수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건 이제 다음번 이론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미분을 이용해야 돼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스텝이야. 그 다음 스텝이고 어찌됐든 이 조건을 만족하면 A하고 B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한다 라는 걸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외우지 말고. 알았죠? 좋아요. 자, 바로 갈게요. 어차피 비슷하니까. 자, 조건이 똑같아. 잠깐만.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값이 기준이 되겠지. 이게 처음 출발하는 함수값이고 끝나는 함수값이겠죠. 이 구간에서는.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a, fa 이 점을 a라고 할게요. 이제 좀 편하게 얘를 b라고 할게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느냐? 단 fa와 fb는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y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지 않다는 얘기지.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같은 높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임의로 b라고 해볼게요. 같은 높이에 있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진짜로 단순하게 사람은 직선으로 그려도 된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임의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노멀하게 증과 감소가 다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그려볼게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해볼게요. 이 함수가 지금 fx라는 함수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겠죠? 이때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사이값 정의라는 것은 이 사이에서 어떤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떤 값이 반드시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봐봐.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어찌됐든 최소한 A하고 B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무조건 등장할 거야.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든 이렇게 연결이 되든 간에 어쨌든 Y 이 FB에 해당하는 Y값하고 FA에 해당하는 Y값 이 사이에 있는 Y값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맞잖아요. A하고 B가 Y가 다르니까 이 A에서 출발하는 Y값하고 B에서 끝나는 Y값 사이에 있는 Y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맞았지? 그거를 지금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연속하고 이런 조건까지 있다 그러면 최대치에서도 있는 데다가 이 두 사이에 최대치도 그 사이에 있는 y 값은 다 존재한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최대치수를 찾은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무조건 존재한다로 또 응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이론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쌤이 이제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 FA가 양수였어. 0보다 큰 값이었어. FB가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이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는 점이 되겠죠. A라는 점은 양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거고 B라는 점은 음수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이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을 때 그치? X축이 반드시 A와 B점 사이에 있다는 건 확실하지. 왜냐면 0보다 크고 작다라 했으니까 X축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 사이에 X축이 있다는 건 너무 확실한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러면 이 함수 fx를 0으로 만들어주는 너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다. 3개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바꿨어. 이 두 점 사이에 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요? 0이 되는 값이 존재해요? 왜? 연속이니까 그래프 연결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연결되는 와중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생길 거 아니야. x축하고 만나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건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야. 반드시 이 사이에서 연속한 함수는 x축하고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또는 음수하고 양수인 값으로 우리가 연속하게 변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사이에 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증명할 때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할 수도 있구나. 이거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을 때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4번 박스 53페이지에 있는 4번 박스 알았죠? 한 번에 가버린 겁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54페이지 필수예제 6번은 보세요. 54페이지 필수예제 6번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먼저 말해보세요. 선생님이 연속성을 판단할 때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줬지만 무조건 연속 함수는 뭐다? 라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만 일단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덩어리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뭐 등장시키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다항함수가 뭐라고 했죠?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어요. 왜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값이 계속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지금 2차 함수죠. 2차식이니까. gx도 2차 함수죠.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지금 연속 함수인 거야. 2차니까. 차수가 구분되면 다항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뭘 배웠죠? 둘 다 연속함수면 당연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연속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도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하고 4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모를 봐야 되잖아. 나누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gx란 말이야. 여기서는 3번에서는 gx예요. 따라서
gx분의 fx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너가 0이 아닌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얘가 0이 아닐 때 연속이라고 말해야 된다. 내가 너가 연속인지 아닌지 말해주고 싶어. 너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 그러면 반드시 너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니까 너가 0이 아닐 때를 따져야 돼. 그럼 0이 아닐 때를 따지는 게 빨라요? 0인 걸 찾아서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빨라요? 생각해보세요.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빠르겠어? 0이 안 되는 값을 찾는 게 빠르겠어? 0이 안 되는 값은 너무 많잖아. 0이 되는 건 꼴랑 있어봤자 두 개인데. 아, 좀 너무한다. 심각하다. 몇 차 방정식이죠?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 몇 개 있어요? 두 개밖에 없고. 으이씨! 그럼 이제 분해해서 찾는 거죠?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친구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5일 때 0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닐 때 연속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너 아니고 너 아닐 때 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라. 분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분자는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값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야. 연속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극한값과 실제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만 확인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버리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 버리거나 0이 돼버리면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빼고 연속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4번도 똑같은 이론이죠. fx-gx가 분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fx-gx가 0일 때를 찾는 거야 이제. 0일 때를 찾아서 그거 아닌 게 연속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거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네. 필수의 이제 7번 볼게요. 필수의 이제 7번. 자, 구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사이의 최대치에서 물어봤죠. 자, 원래는 뭘 알아야지 풀 수 있다 했죠? 미분. 근데 여기서는 미분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자, 보세요.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없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구하라고 했잖아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약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찾아요? 그래프 그려 찾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거라고. 왜? 얘가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야지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너네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순 그래프밖에 없어.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최대 최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증가했다 감소해버리면 그치? 이 사이에서 어디가 최대인지 너네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 지점을 찾을 때 원래 미분을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미분도 안 가르쳐주고 최대 최소 물어봤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라는 거예요. 기존의 함수를 배웠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반드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자. fx 1번 필수의 이제 7번에 1번 fx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다음 함수 연속이지. 그리고 구간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있잖아. 저 구간 사이에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사이의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아? 그래프 그릴 찾으라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 보고 그려요? 1번.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꼭지점 찾아야 돼요. 꼭지점. 이 꼭지점 찾기 이전에 이 꼭지점을 찾으려면 반드시 뭐부터 찾아야 되냐? x부터 찾아야 돼. 이 대칭 축부터 찾아야 돼. 2차 함수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선대칭 도형이 되고 선대칭 도형은 대칭 축이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칭 축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대칭 축하고의 교점이 바로 꼭지점이에요. 따라서 대칭 축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2a분의 마이너스 b를 이용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꼭지점 찾았어요. 이제 두 번째 그래프 모양을 봐야 되잖아. 근데 포물선의 모양은 둘 중에 하나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이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인 거예요. 이거는 구분하기 엄청 쉽죠? 최고차항의 보호를 보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fx라는 이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항의 보호가 마이너스죠? 위로 볼록하고 라는 걸 알고 있고 대칭축 쉽게 찾아져요? 어렵게 찾아져요? 쉽게 찾아져요. 2a분의 마이너스 b 사용해 보면 대칭축이 x가 1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x가 1인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점이 뭐냐면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은 1, 몇인지 이제 바로 1 대비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하나만. 그럼 그래프 그렸죠? 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구간에서만 보면 될 거니까. 그래프 모양만 볼 거니까. 근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구간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를 여기 사이에 두고 2를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2하고 2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죠? 1보다 2하고 2가 가까워요? 1하고 마이너스가 가까워요? 물어보면 2가 더 가깝잖아. 얘는 1만큼 떨어질 거 얘는 3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고 얘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게 2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몇 점부터 이해돼요? 2, 몇 점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연속인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만 최대 최소 따지라는 거. 최대는 딱 여기 있잖아요. 최대는 찾았잖아 지금. 최소는 얘기했어. 딱 여기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된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프 못 그리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거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는 여기서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함수고 닫힌 구간이고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고 실제 최대 최소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다 배우고 나면 모든 식의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알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 수 있죠?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자, 유리함수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말하면 조금 잘못된 용어 정리고 무슨 함수라고 해야지 맞냐면 분수함수라고 해야지 맞나요? 그러니까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분모가 1차인 상태에서 분모가 1차인 꼴의 분수함수는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쌍곡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점근선 두 개를 이용해서 그려요. 점근선이 왜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어쨌든 쌍곡선의 모양을 먼저 알려줄게요. 점근선이 뭐냐면 만나지 않는 선이야. 그러니까 다가가는 선인 거지. 만나지는 않는데 다가가는 선을 점근선이래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두 개를 기준으로 보면 사분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쌍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해서 쌍곡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 2, 3, 4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릴 거냐 아니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릴 거냐 이 차이인 건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우리 유리함수에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 편을 보면 돼요. 유튜브 찾아서 보면 돼요. 선생님 또 촬영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면 사실 쌍곡선 그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왜 만들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면 이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왜 만들어지는지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분수함수를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자, 보세요.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분수식으로 표현됐을 때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x가 2일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모가 0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식의 정의역 중에 x는 2라는 정의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는 2라는 x가 2라는 이 직선하고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점근선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제 y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그치? 이 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fx가 y란 말이야. fx가 y예요. 그럼 y의 값은 얘가 절대 0이 될 리가 없지. 0이 될 리가 없잖아. 분자가 0이 아니니까. 분수는 분자가 0일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0이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몇이 안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뒤에 3이 있었다면 0 더하기 3이 될 리가 없는 거야. 얘가 0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뒤에 숫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얘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 중에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0이라는 이 직선도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쌍곡선을 그릴 건데 얘가 양수잖아. 얘가 양수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리듯이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봐봐. y는 x분의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양수라는 거는 x하고 y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랑 y랑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의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 그럼 만약에 얘가 음수잖아. 그러면 x랑 y랑 곱해서 음수 나온 거야. 그러면 x랑 y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호가 다른 4분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 선생님밖에 없겠지, 이제. 봐봐. 훌륭하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기 쉬워, 이거. 엄청 쉽지. 점근선 그리고 플러스면 1, 3, 마이너스면 여기 다. 그럼 이제 됐다 이제 그랬다 이게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래 그렸어.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아 여기는 3부터 5까지라고 그랬구나. 3부터 5까지래. 그러면 3은 어떻게 있어요? 이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3은 여기 있다. 5는 여기 있다. 그럼 3, 몇부터 5, 몇까지 연속하는 함수의 그래프만 생각하자. 끝인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는 계속 감소만 하고 있죠. 따라서 3일 때 최대가 되고 5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프 그리면 어때요? 엄청 쉽죠. 근데 이 그래프를 내가 못 그리고 있다. 이거 얼마나 한탄스러워. 안 그래? 너무 한탄스럽잖아. 쉬운 거는 좀 쉽게 봐야지, 그제? 까먹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에서 8번 볼게요.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라고 물어보면 진짜로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뭘 보라는 거죠? 연속 함수인지 보고 내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근을 직접 뭐 분해해서 찾는 게 아니라 너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2하고 3 사이에서 열린 구간이지만 2하고 3 사이에서 이 사이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엄청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 3차가 다항함수로 따지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연속이야. 이건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이야. 연속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과 끝점만 일단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몇 나오죠? 2일 때 얼마 나오죠? 계산해보세요. 그래, 마이너스 1 나와. 2, 마이너스 1 나와.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여기다 치자.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 나와요? 그래, 네, 천천히. 27 마이너스 18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얼마 돼요? 어? 8. 더하기 빼기도 안 되면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거야. 8 나와. 어? 그러면 3일 때 8이니까 이쯤부터 치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어떻게 돼? 연결이 돼야 되지. 근데 하나는 뭐야? 음수지.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음수 양수란 말이야. y값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그리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연결이 되면 이게 x축하고 무조건 만나 안 만나?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 너 0이 되는 x값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2하고 3 사이에 너 0이 되는 값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2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라고 말해주면 편해야지. 그게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라고 말해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다는 뜻인 거예요. 이미 증명된 명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사이값 정리를 배웠잖아.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라고 말하면 돼.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반드시 모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 사이에 0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9번도 이런 방법으로 점만 찍어가지고 그래프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봐봐. 지금 점 몇 개 줬어요? 마이너스 1,2점 하나 줬죠? 0, 마이너스 5점 하나 줬죠? 1,1 줬죠? 2, 마이너스 3 줬죠? 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2점 여기 있죠? 됐어요? 0, 마이너스 5점 그냥 2로 찍은 거예요. 여기 있고 1,1점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점 여기 있을 거라고 치죠. 근데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뭐 이 사이에서 뭐 엄청나게 막 왔다 갔다 이런 변태적인 행동하지 말고 그냥 연결만 시켜줘. 뭐 직선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 그러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2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근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건 x축하고 몇 번 만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죠.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조건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연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번은 세 번은 만났으니까 저 사이에서 적어도 세 개의 실근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돼요.
변태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는 거잖아. 연결만 되게 그리면 되니까. 그러면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번 만났냐가 아니지. 적어도라는 거니까 최소한인 거야. 알겠지? 최소한 몇 번 만나?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있다.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랑 다 매치시켜서 공부해 보세요. 좋습니다.